안녕하세요. 시너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전에 찍었던 방향성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게임 속으로 적용해서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지 한번 알아가 볼까 해요. 그런데 막상 저도 이제 설명하면서 느끼는데 제가 앞전에 설명했던 것들이 이미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비록 나누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방향성이라는 것도 역시 이전에 있던 것들과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인데 전체적으로 상성 한번 볼게요. 탑 같은 경우에는 크산테 대 요네가 좀 더 유리하면서 심지어 룬까지도 이기고 들어가기 때문에 요네가 라인 주도권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미드 바텀은 미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인 푸시가 니코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지르가 주도권이 없다 볼 수 있고, 바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브라움 하나 때문에 완벽한 카운터를 맞아버렸죠. 그래서 아마 바텀 상성은 안 좋다고 판단해서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면 보통 바텀을 좀 봐주는 식으로 할지 아니면 이제 위쪽에서 저렇게 화살표 그은 방향대로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선 레드를 시작을 하면서 윗 3캠하고 위에 3대3 유도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게임 내용은 그렇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기초적인 설계 자체는 이렇게 시작했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 단점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미드랑 바텀이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바이게를 제가 먹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네가 힘이 세기 때문에 요네를 계속 봐줄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임을 취해주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버프를 시작해서 요네를 힘주는 게 더 맞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짧아서 역버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좀 게임에 배속을 넣어가지고 단순 파밍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생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영상 길이가 좀 더 짧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칼라이브를 먼저 치는데 지금 너무 늦게 먹죠. 지금쯤이면 원래 2레벨 돼야 되는데 지금 몇 초가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바텀은 사실 싸우면 안 되거든요. 저는 왜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2대2 선빵 치고 시작해도 브라운 패시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구도인데 좀 어지럽긴 하네요. 자, 이제 여기에서 카정을 들어가는데 블루를 케인이 먹는 걸 확인했죠. 근데 케인은 이미 바텀에서 킬 경험치를 먹었기 때문에 아마 아무 캠프나 먹어도 바로 3레벨이 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버프를 치면은 3레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두꺼비를 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2레벨을 너무 늦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타 싸움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케인이 바로 오면, 자, 요네가 바로 온다는 핑을 보자마자 계속 싸움을 열고 있습니다. 일단 방어력 자체가 70이기 때문에, 자, 현재 이제 미드 주도권이 많이 없죠. 자, 제가 여기서 죽은 원인은 사실 저 블루 먹고 바로 빠질 수 있었는데 왜 못했겠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글링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얼마나 늦어졌기에 저게 실패했는지. 자,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거의 정글링 속도 차이가 10초나 났죠? 아까 전에 10초 차이였으면 이미 블루 먹고 빠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제가 참 잘못했다라는 거를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방향성 자체는 옳았어요. 카정 자체에 들어가는 것도 맞는 판단이었고, 저기에서 여러가지 다 하는 거 분명히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동선상으로도 그게 오래 걸리는 동선이었고, K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도 시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위쪽에 모습 보였으니까 바로 또
상대 정글로 들어가서 상대 정글 확인합니다. 네, 칼날부리 먹고 바로 뛰어왔었네요. 자, 현재 바텀도 방향성 자체가 밀고 있는 라인이었고, 그럼 저도 이제 상대 정글 일단 돌아줘야겠죠. 일단 케인이 살아나서 아래쪽으로 돌아서 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정글이 다 살아있으니까 모든 정글을 무난하게 먹어줍니다. 여기서 미드 경험치 최대한 안 먹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에 와드 박혀 있으니까 어차피 저는 집을 갈 거기 때문에 다 돌고 그냥 모습 보여주면서 정글 다 먹어줍니다. 자, 일단 미드랑 바텀에 굉장히 누워있죠. 굉장히 많이 당겨있기 때문에 그나마 밀고 있는 탑 쪽에 붙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주변에서 대기해주고 한 칸 먹었으니까 이제 요네도 집 갈 확률이 좀 더 높겠죠. 돈 많았으니까 얼른 집 가서 템을 써주고 자, 일단은 위에 바이게가 나오는데 요네가 집을 누르고는 있어요. 근데 집을 끄는 걸 보고 일단 미드 쪽으로 바로 가서 백업을 봐주며 어차피 아래 정글 아직 리젠 안 되기 때문에 바이게 쪽으로 띄워주는데 탑을 계속 주시해보니까 싸움이 계속 커질 것 같아가지고 바로 띄워줍니다. 일단 바이게 확인했더니 바로 이제 저기에 나타나는 걸 보자마자 바로 백업 가줍니다. 일단 케인 피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강가 쪽으로 계속 뻗어 나가는 건 옳은 판단이죠. 미드에 피가 없어가지고 한번 갱을 봐줍니다. 자, 지금 제가 니코시아에 최대한 안 걸렸었어요. 일단 니코가 플래시가 없는 걸 보고 일단 저는 또 다시 위에 정글을 비우는 턴을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지르가 바텀을 오겠다고 핑을 찍어가지고 저도 일단은 보고는 있어요. 근데 바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쉽사리 먼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일단 아지르가 완전히 도착을 해야 돼요. 아직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상대가 브라움이기 때문에 네, 상대도 그냥 빠지네요. 그럼 저도 다시 무난히 정글링을 하고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군 바텀이 라인을 밀려고 하죠. 집을 찍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이제 봐주는 겁니다. 자, 이거 밀었으면 이제 얘네들 집 갈 수 있는 타이밍 만들어줬고 저는 이제 갑니다. 근데 갑자기 쟤네들 집 안 가가지고 사고가 나요. 뭘 하려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라? 예, 어쨌든 제가 해줄 수 있는 방향성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집 가기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은 바텀에 애들이 다 보였으니까 지금 아지르도 라인을 밀고 있고 위쪽으로 뻗을 수 있는 움직임이 되잖아요. 그럼 전령을 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령을 무난히 먹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정글이 다 살아있으니까 위에 정글을 전부 다 클리어해 줍니다. 마침 요네도 집을 가고 현재 용이 나와있긴 하지만 일단 미드 바텀에 전체적으로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근데 요네가 집을 안 가가지고 저도 이제 바로 달려주는 움직임을 취해주고요. 네, 이번에는 제가 턴을 써줄 수 있죠. 죽여주면서
자, 이제 저는 위에 정글 마저 돌고 밑에 정글 돌러가면 되겠죠. 근데 갑자기 케인이 무리한 다이브를 해버려가지고 저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마저 다시 정글링을 돌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템을 사주면서 이제 밑에 쪽으로 움직여줍니다. 자, 근데 우리 팀이 알아서 뭘 해주네요.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중간중간에 인터넷이 끊기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뭐 일단은 제가 뻗으려는 방향성은 똑같았죠. 저도 어차피 바텀을 갈 거였는데 아지르가 그냥 먼저 바텀 쪽에 힘을 써줬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벌렸잖아요. 결국 아지르도 원래는 라인전 꽤나 불리했었는데 지금 이제 바텀에 케인이 보이죠. 바텀에 케인이 보이니까 미드에 전령을 풀 수 있는 움직임을 취해도 되고 여기 위에 있는 칼날부리까지도 안전하죠. 왜냐? 상대 바텀도 죽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 지금 이 전령을 풀고 계속 이어가고 지금 이제 여기서 용까지 칠 수 있는 이 근거들이 다 뭐겠어요? 다 하나같이 일관된 행동이죠. 지금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무난하게 용을 먹어주고 일부러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 바텀이 무리하게 이렇게 계속 라인 박으려는 거 기분 안 좋게 약간 좀 불편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저는 이제 정글링을 돌면서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일단 미드에서 또 좋은 성과를 내줬으니까 근처에 시야 좀 닦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바텀이랑 미드가 먼저 오기 때문인데 마침 이제 그 기반으로 저는 바로 집을 가서 템을 샀고 아래쪽에서 이제 케인이 모습 보이는 걸 확인했으니까 우리 바텀은 소비적으로 해줘야겠죠. 다 보였으니까. 근데 이제 저쪽에서 와버리니까 사실 밑에서 진작에 레드를 치고 있는 거를 봤었을 때 아군 바텀은 그렇게 무리하게 싸워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위쪽에다가 힘을 쓰려고 왔는데 저는 위쪽으로 향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아군 바텀도 수비적으로 해야 될 때 자기네들도 공격적으로 해버렸잖아요. 이게 방향에 맞지 않는 사고라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카정 들어갔을 때 제가 죽은 거는 방향성은 맞았으나 그 사이에 저의 정글링이 늦어가지고 실패했던 거라면 이 경우에는 얘기가 다른 거죠. 바텀에서 이미 저 와드로 케인의 동선을 전부 다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텀이 계속 싸움을 열었잖아요. 자 이제 전령 타이밍이니까 이렇게 미리 와드 없는 곳에 설계하는 모습입니다. 자, 저희가 위쪽에서 이미 렐과 요네의 궁극기를 쓰면서 브라움을 잡아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쪽을 향해서 이제 취했던 움직임이 사실 전령을 위해서 움직였던 건데 전령을 위해서 움직였던 거면 전령의 방향성을 이제 두고서 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전령을 먹었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목적에 두어 있던 전령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오류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저 친구들이 저렇게 다른 곳으로 다시 길을 세버렸어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저거는 이제 방향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령을 먹어야 되는데 결국엔 전령을 못 먹게 됐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쨌든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아지르가 다시 이제 전령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주려고 바텀 웨이브 이득을 보고 올라와주고 있죠. 카이사도 스태틱이었기 때문에 미드 웨이브를 빠르게 클리어해주면서 합류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 또다시 저만 강타 있기 때문에 3대3 싸움을 하더라도 할만하겠죠. 일단 강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원했던 방향성을 제시했던 그 전령은 취했으니까 또다시 무난하게 정글링을 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게임을 이기게 되었어요. 방향성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과정에서 참 저의 못한 장면도 나오고 제가 아쉬웠던 것도 충분히 나왔는데 어떤 중간중간에 방향성에 맞는 사고와 아닌 것들을 구분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